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내용의 제목은 클리닝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 프로세싱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면 컴퓨터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을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컴퓨터 위에 돌아가는 R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기로 했고, 그래서 R 프로그램을 깔았고 R에서 다루는 데이터들이 어떤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R에서 데이터를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들, 그 펑션, 컨트롤 스트럭처, 그리고 스코핑 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데이터가 우리 손에 쥐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그것을 이제 분석 단계, 즉 분석할 수 있는 어떤 분석 모델에다가 데이터를 넣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실생활에서 우리가 수집하는 데이터들은 그런 분석하는 이미 만들어진 어떤 분석 모델에 딱 맞춰져 있게 데이터가 수집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아진 어떤 데이터를 분석이 가능한 상태로 데이터를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서 이제 이상값들 있으면 그런 것들을 정제하는 것이 이제 데이터를 클리닝하는 작업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분석을 위한 데이터 형태랑 맞지 않을 때는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분석에 준비가 되도록 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데이터 프로세싱이고, 이런 것을 다 아울러서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를 R을 통해서 다루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서브 세팅이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데이터 타입 중에 이제 벡터나 리스트, 그리고 또 매트릭스, 또 데이터 프레임을 보면서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매트릭스, 2차원 매트릭스라고 했을 때 이제 대문자 x로 두고, 이제 2차원이기 때문에 행과 열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 콤마를 기준으로 행에 대한 조건은 앞에, 그 열에 대한 조건은 이제 뒤에 넣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 데이터를 뽑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1에서 3까지를 뽑고 싶다. 그럼 1, 2, 3을 넣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컬럼에 대한 조건을 넣고 싶으면 여기다 넣으면 되고, 만약에 모든 컬럼을 뽑고 싶다. 그러면 이 컬럼 뒤에 아무것도 조건을 넣지 않게 되면 모든 조건의 컬럼들이 선택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인덱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선택하는 서브 세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데이터를 서브 세팅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원하는 것은 true로 두고 원하지 않는 것은 false로 두는 방법이죠. 그래서 첫 번째 행은 뽑고 두 번째 행은 뽑지 않고 세 번째 행은 뽑고 싶을 때는 true, false, true 이렇게 넣어주면 두 번째 false인 행은 빠지고, 첫 번째가 세 번째가 true였기 때문에 첫 번째와 세 번째 행만 데이터 뽑혀져 나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서브 세팅입니다. 근데 이 경우는 이제 있는 데이터에서 필요한 것만 뽑아내는 건데, 가끔 가다가 우리가 어떤 두 가지 데이터를 붙이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제 쪼개져 있을 경우에 붙이고 싶을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이 서브 세팅의 이제 반대 개념일 수 있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cbind와 rbind라는 함수가 있고, 컬럼 단위로 그러니까 데이터가 하나 있고 옆에 컬럼 단위로 붙이고 싶은 것이 이제 cbind가 되는 거고,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밑에 이제 로우 기준으로 행에 추가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 rbind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끔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면 이상한 값들이 속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많지 않으면 우리가 다 하나하나 일일이 보면 되는데, 한 데이터가 한 10개쯤 된다. 10개는 이제 눈으로 보면 되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뭐 한 10,000개쯤 된다. 혹은 1억 개쯤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데이터를 다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요약을 해서 그 데이터의 경향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한 행이 한 1억 개쯤 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이제 그 상황에서 우리가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돼요.
데이터를 뭔가 처리를 하려면 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다른 데이터를 불러오듯이 그냥 변수 이름을 치고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되죠? 모든 데이터가 다 쭉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면 다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쓸데없는 컴퓨팅 파워의 자원을 낭비하는 거겠죠. 그래서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는 앞에 있는 몇 개의 행만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혹은 앞에랑 뒤에랑 좀 성격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몇 개만 우리가 봐서 앞과 뒤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명령어가 head와 tail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데이터의 전체적인 분포를 알고 싶은 경우 평균과 표준 편차 혹은 이제 미니멈과 맥시멈을 알면 되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의 경우 이제 이거는 잘못된 예입니다. 나이의 경우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범위가 0세에서 많아봤자 한 110세, 120세 정도의 범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데이터에서 이제 전에 우리가 미싱 데이터를 얘기를 했는데 미싱 데이터는 이제 NA를 넣어줘야 되죠. NA를 넣어주면 그 미싱 데이터가 NA로서 처리가 되는데 옛날에 그냥 관행적으로 이런 미싱 데이터를 9나 999 뭐 이런 식으로 넣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데이터셋에는 나이가 999가 미싱으로서 들어가 있고,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평균과 이제 미니멈 맥시멈을 계산해 보면 평균이 예상보다 좀 높아져 있을 거고요. 999살이 껴 있으니까. 그리고 맥시멈이 이제 999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상한 값이 이 데이터 안에 들어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 데이터를 이제 제거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데이터의 전반적인 분포를 보는 함수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summary라는 함수가 있고, structure는 데이터의 분포뿐만 아니라 그 안에 데이터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함수이고, 이제 quantile 같은 경우에는 퀀타일이라는 게 백분의 수를 배우셨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백분의 수를 배웠을 겁니다. 이제 퍼센타일로 하면 이제 50%이라고 하면 전체 우리가 관심 있는 대상을 1등부터 꼴찌까지 순서대 어떤 기준에 대한 순서대로 세웠을 때 그 중간에 있는 것이 50%이고 25등에 해당하는 것이 25%이고 75등에 해당하는 것이 75%일 뭐 그런 식이죠. 퀀타일이라는 건 1등부터 꼴찌까지 쭉 세웠을 때 그것을 4등분 나눈 그 지점들 이 퀀타일이 되겠습니다. 25 퍼센타일, 50 퍼센타일, 75 퍼센타일, 100 퍼센타일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테이블 만약에 우리가 관심 있는 변수가 수치형 데이터면 그 어떤 키라든지 나이라든지 몸무게라든지 어떤 피검사 수치라든지 연속형 변수이면 평균이나 표준 편차 그리고 퀀타일 값들 이런 것들이 데이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뭐 남녀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게 클래스가 나뉘는 것들, 질병에 있어서 뭐 고혈압 환자군 혹은 암 환자군 뭐 이렇게 뭔가 연속된 크고 작음이 없고 대등한 이런 관계의 저희가 그런 카테고리형 데이터라고 그러는데 이 카테고리 데이터인 경우에 그 각 카테고리별로 뭔가 요약을 해야 되는 수가 있습니다. 암 환자의 나이는 얼마, 암 환자의 생존율은 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그렇게 카테고리별로 이제 데이터를 정리하는 것이 기능을 하는 것이 이제 테이블이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서 본 이제 cbind, rbind, head, tail, summary structure, quantile table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 자료인 실습 자료에서 실제 이것들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살펴보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데이터가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아닐 경우에 그 데이터로부터 어떤 가공을 통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새로운 변수, 컬럼을 만들어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9, 10을 어떤 식으로 번호를 매기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시퀀스라는 함수를 쓰면 되고, 네, 순서대로
1, 2, 3, 4, 5, 6, 7, 8에서 하나씩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한 번에 2씩 차이가 나고 싶고 혹은 3씩 차이를 내고 싶고 할 때는 이제 by라는 그 아규먼트를 사용하면 됩니다. 혹은 어떤 이 시퀀셜하게 데이터를 만들고 싶은데 그것이 이제 길이 제한을 두고 싶으면 이제 랭스를 두면 되고 미니멈과 맥시멈을 설정하고 그 랭스를 설정하면 그 안에 그만큼 길이만큼의 데이터가 생기겠죠. 혹은 얼롱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어떤 벡터가 있을 때 그 벡터를 따라서 그 벡터 길이만큼 벡터 길이가 10개면 그 벡터 길이를 따라서 1, 2, 3, 4, 5, 6, 7, 8, 90 혹은 바이를 2로 주게 되면 1, 3, 5, 7 해서 10개만큼 이렇게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성하는 변수를 생성해내는 함수가 이제 시퀀스라는 함수인 거고 cut라는 함수는 이제 아까 말했던 어떤 컨티뉴어스한 값을 카테고리컬한 값으로 변경시켜주는 값입니다.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키 같은 경우에 뭐 한 150대부터 뭐 190대까지 있다고 쳤을 때 그러니까 이걸 연속 변수로 할 수가 있지만 그건 키 150, 160, 170 그 170대의 사람들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고 싶을 수가 있겠죠. 뭐 170 이상부터 180 미만까지 혹은 그리고 또 180 이상부터 190 미만까지 이런 식으로 묶어서 걔를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주고 싶을 때 cut이라는 함수를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deployer라는 패키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 전에 이제 패키지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겠죠. 그래서 앞서 보시는 이런 함수들, sequence cut, summary structure, quantile table, header tail 등 이동안 배웠던 많은 함수들이 R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R을 처음에 만들 때 모든 경우를 가정하고 만들 수가 없었을 거고 가장 대중적으로 파퓰러하게 쓰이는 그런 상황들을 가정해서 만들었겠죠. 근데 그리고 만들어 놓고도 계속 사람들은 새로운 응용 분야를 찾아낼 것이고 또 자기만의 어떤 함수를 만들어낼 것이고 한데 그때마다 함수를 코딩을 다 적어서 코드를 다 적어서 함수를 만들기가 한 번 쓰고 버릴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재활용할 거고 그것을 더 떠나서 또 남들에게도 이것을 공유하고 싶고 그럴 때는 코드를 다 친다는 것이 이제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럴 경우 이제 여러 함수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그것을 이제 서버상에 클라우드 같은 공간에 이제 올려놓게 되면 다른 사용자가 그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컴퓨터에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 그 패키지 안에 있는 들어있는 함수들을 다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함수들 기능들의 묶음 패키지라고 하면 되는데 이제 데이터 관련해서 어떤 조작을 하게 해주는 함수가 이제 디플라이어 함수 패키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패키지 안에는 그 전에 이제 패키지라는 것이 그런 거고 패키지를 설치하는 명령어는 이제 install.package.package 가로 열고 예, 다운표를 하고 그 안에 패키지의 이름을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를 깐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까는 거는 설치를 하는 거는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R을 껐다 켰을 때는 설치는 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 패키지를 불러 쓸 건지 말 건지는 매번 결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패키지를 쓰려면 라이브러리를 항상 다시 불러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하고 패키지 이름을 쓰면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패키지 안에 있는 함수들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 안에 select, filter, arrange, rename, mutate, group by 같은 함수들이 있고요. 그래서 select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특정한 변수를 선택하는 과정인 거고, 필터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만 뽑아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뭐 오름차순 한다든지 내림차순 한다든지 그 데이터는 이제 arrange 하는 것이 이제 arrange 함수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변수명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어떤 수식을 통해서 계산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집어넣게 되는 것들 그런 것이 rename과 mutate이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특정한 변수에 따라서 뭐 암 환자의 평균 나이
그리고 고혈압 환자의 평균 나이 이렇게 특정 그룹별로 이렇게 뭔가 모아주고 싶을 때는 그룹 바이라는 함수를 쓰면 되고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그룹 바이 하고 묻고 싶은 그룹에 대해서 변수를 정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summarize라는 함수를 쓰면 되는데 역시 여기 실제적인 사용 방법들에 대해서는 뒤에 이제 실습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머지라는 기능은 두 테이블을 붙이는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우리가 두 테이블을 붙이는데 cbind와 rbind라는 게 있었죠. cbind는 컬럼별로 이제 양옆에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A라는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 B라는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그냥 옆에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러려면 로우 행의 수가 똑같으면 그냥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갖다 붙이고 싶은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나의 데이터셋에 환자 1번, 환자 3번, 환자 5번, 환자 2번, 1, 3, 5, 2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다른 데이터셋에는 순서가 1, 2, 5, 7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데이터를 이렇게 갖다 붙였을 때 데이터가 서로 순서가 맞지 않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게 붙이고 싶은 게 아니라 이 각각 같은 환자의 데이터는 같은 행에 들어가게끔 우리가 데이터를 붙이고 싶은데 그런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cbind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머지라는 기능을 함수를 써야 되고 그래서 그 머지에는 어떤 기준으로 두 개를 붙일 거냐 어떤 컬럼이 같게 붙일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환자 순서가 다를 경우에 그러면 소팅을 시켜서 순서를 같게 한 다음에 붙이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경우를 쓰는 것은 이제 순서도 다를 뿐만 아니라 각 환자에 대한 데이터의 행의 개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즉 왼쪽 테이블에는 한 환자마다 행이 한 개씩 있는데 다른 테이블에는 한 환자에 대한 행이 뭐 3개, 5개 뭐 이렇게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언제냐 이제 보시면 자 이제 오른쪽과 같은 것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저장한다고 생각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이제 내역들인데요. 한번 봅시다. 환자 1번은 이제 남자 환자고 63세고 이름이 AAA고 진단명은 이제 당뇨. 이거 2012년 10월 5일에 진단을 받았고요. 뭐 이런 약들을 처방받고 있네요. 그 다음에 환자 2는 이제 49세 여자고 이름은 B고 진단명은 이제 허혈성 뇌경색 이스케믹 스트로크이고 2013년 4월 27일 진단받고 다음 같은 약들을 처방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환자들의 데이터를 우리가 테이블로 정리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의 테이블로 정리한다고 하면 우리가 컬럼이 변수가 될 거니까 환자 나이가 성별 나이 하면 남자 여자 나이 하면 63세 49세 이름 A, B 뭐 이렇게 될 텐데 근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진단명 당뇨 뇌졸중 그 다음에 처방 내역 하게 되면 여기 문제죠. 3개를 써야 되는데 네 이제 지금 한 칸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될 수도 있습니다. 처방 1, 처방 2, 처방 3 처방 1은 인슐린, 처방 2는 메트포민, 처방 3은 또 인슐린. 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약을 3개만 받는 경우는 없죠. 약을 아주 많이 받을 텐데 어떤 사람들은 뭐 100개도 넘게 받을 거고 계속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어떤 사람들은 뭐 한번 감기 때문에 왔다 가서 뭐 약 한 3-4개 맞고 끝날 거고 자 그러면 100개 컬럼을 이렇게 무한정 만들어 놓을 것이냐 100개면 충분하냐 어떤 사람은 또 너무 많이 다녀서 뭐 한 1000개쯤 약을 먹게 되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데이터를 담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런 상황 때문에 결국 이렇게 열로서 뭐 처방 1, 처방 2, 처방 3 이렇게 나가는 거는 아주 비효율적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다시 행으로 바꾼다. 처방 컬럼을 두고 인슐린, 메트포민, 인슐린 여기 이렇게 넣는다고 쳤을 때 그러면 우리가 환자 나이, 성별, 이름은 한 줄인데 나머지 칸들은 어떻게 하죠? 빈 칸으로 둘까요? 아니면 똑같이 데이터를 쭉 채워 넣을까요? 빈 칸을 둬도 공간의 낭비고
똑같은 데이터를 넣는다고 해도 이제 저장 공간의 낭비가 되겠죠. 자, 이래서 이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결국 이제 1대 n의 관계인 거죠. 이제 환자는 한 명인데 처방 데이터는 여러 개 있을 경우. 자, 그럴 경우에 우리가 테이블을 아예 분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 예, 테이블 구조에 대해서 나타낸 도식도인데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각각 한 줄 한 주가 이 어떤 컬럼으로 구성된 것이고 그 테이블이 테이블 이름을 요 위에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라는 테이블에는 환자 아이디, 성별, 그리고 나이를 반영하는 생일, 그리고 인종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 행은 한 사람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이 다른 테이블에 들어가게 되는데 다른 테이블에는 어떤 사람이 어떤 날짜에 어떤 약 처방을 받았는지 또 쭉 들어가겠죠. 그래서 얘는 하나의 한 행의 한 사람의 데이터, 여기는 한 행의 한 약 처방의 데이터. 그래서 약 처방 데이터가 있고 그 약이 같은 사람이었어도 환자 데이터가 계속 반복될 필요가 없죠. 근데 이럴 경우에 이제 두 테이블이 이제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보시면 진단 테이블도 별도로 존재하게 될 것이고 다른 검사 결과 테이블들도 다 별도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석을 하려면 이것을 다 이제 엮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엮는 과정을 하는데 환자가 다른 환자 데이터가 서로 붙으면 안 되고 같은 환자의 데이터가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머지라는 기능이고요. 이제 머지라는 기능은 함수는 R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함수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디플라이어 패키지에서는 이제 join이라는 함수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같은 기능을 하는데 좀 사용상의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실제 실습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apply 함수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apply 함수군은 뭐냐면 데이터 객체의 개별 차원에 대해서 어떤 수학적인 계산 함수를 적용해서 집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들을 얘기하는데요. 한번 어떤 건지 봅시다. 실제 예제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A는 매트릭스고 1부터 9로 이루어지고 컬럼을 3개 주니까 3행 3열이 되네요. 여기서 각 열별로 합계를 구한다. 앞에서 보시면 개별 차원에 대해서 어떤 수학적인 계산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여기서 보면 각 열별 이게 하나의 차원이죠. 각 열별로 우리가 합계를 구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첫 번째 가능한 방법은 각 열별로 데이터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걔를 썸을 하고 어딘가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 걸 계산하고 얘를 해주고 얘를 해주고 얘를 해주고 하려면 뭐로 하면 되죠? 네, for문이나 while문 같은 반복문을 써서 i를 1부터 3까지 줘서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식으로 구하면 되겠죠. 자, 그것이 이제 for문을 쓰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거 이외에 이런 컬럼에 대해서 썸하는 경우는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함수가 존재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컬럼 같은 경우는 많이 하니까 그렇지만 썸이 아니라 좀 더 복잡한 계산식을 하고 싶거나 나만의 어떤 계산식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함수를 만들어야 될 거고 근데 그것을 컬럼별로 하고 싶다. 물론 for를 써도 되지만 이제 apply 함수를 쓰면 이걸 보시면 반복문을 사용하는 것보다 수행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좋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뭐 다룬 데이터는 아주 작으니까 for문을 돌리든 apply 함수를 돌리든 뭐 아주 순식간에 잘 되지만 뭐 데이터가 10,000개 혹은 1억 개 뭐 이렇게 된다는 상황에서는 속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apply 함수를 하고 그 분석할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것을 차원을 1차원이냐 2차원이냐이고 행이 1차원이고 열이 2차원이라서 2를 넣은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기능을 할 거냐 어떤 함수를 적용할 것이냐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apply 함수군이고, 각각 응용 사례에 따라서 기본적인 apply가 있고, 리스트에 대해서 하는 L apply가 있고, 얘를 좀 더 간소화한 S apply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형태로 결과를 떨어주는 T apply가 있고, 그 밖에 이제 V apply, M apply 등등 있지만, 본 수업에서는 apply, L apply, S apply, T apply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apply 함수에서는 이제 아규먼트죠. 아규먼트인데, 아규먼트에서 데이터를 가장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차원을 받습니다. 1차원이냐 2차원. 그래서 그리고 어떤 함수를 적용할 것이냐 이고, 그 점점점은 뭐였죠? 점점점은 함수 안에 있는 함수의 인자를 전달하는 거죠. 즉, 이 함수가 sum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인자를 요구하지 않지만, 디폴트로 선정되어 있는 인자들이 많기 때문에, 혹은 이제 이게 추가적인 인자를 요구하거나, 아니 이 함수가 디폴트로 선정된 인자 중에 일부를 바꾸고 싶을 경우에 여기다 인자를 적어주면 여기는 인자가 여기는 함수로 넘어가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아까 그 문제에서 이제 1로 하게 되면 차원의 1차원, 첫 번째 차원은 행이기 때문에 147이 더해져서 12, 258이 더해져서 15, 그리고 369가 더해져서 18이고요. 2가 되면 컬썸이 돼서 컬럼들의 썸이 됩니다. 그 다음에 L apply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벡터 또는 리스트에 대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결과가 리스트로 반영되는 각 리스트별로 리스트별로 뭔가 함수들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L apply 리스트가 다음과 같을 때 평균을 내게 되면 요 리스트 서브 리스트들이죠. 서브 리스트별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거 x별로 y별로 이제 z별로 이렇게 함수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부터 10까지 평균이 적용되면 5.5고, 얘는 강제 형변환이 일어나서 true는 1이고 false는 0으로 해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제 0.6으로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z는 역시 이 숫자들에 대해서 평균에 대해서 9.3333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 apply는 L apply와 유사하지만 이렇게 리스트로서 결과가 떨어지는 대신에 S apply를 하게 되면 이렇게 표 형태로 간단하게 좀 더 심플리파이 돼서 결과가 나와서 S apply이고요. 이 심플리파이를 false로 해주게 되면 L apply와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T apply는 약간 그룹, 아까 설명 그룹 바이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이제 어떤 그룹별로 뭔가를 수행해서 그 그룹별로 테이블 형태의 결과를 내주는 apply 함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t apply에서 1부터 10까지 벡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리피트 하는 거죠. 1을 10번 반복을 하는 거고, 근데 싸움을 하면 얘는 데이터고 얘는 그룹인데 모든 그룹이 다 1이기 때문에 1그룹이기 때문에 1 하나고, 그걸 다 더하면 55인 거고요. 근데 1부터 10까지를 이 나눗셈을 두 개를 하면 2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됩니다. 그 나머지가 1인 경우는 뭐죠? 홀수인 거고, 1이 아닌 경우는 false죠. false는 짝수가 되겠죠. 그래서 짝수들의 합은 30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홀수들의 합이 true니까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홀수들이 true니까 홀수들의 합이 이제 25가 돼서 이제 테이블 형태로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론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실제 R에서 하는 과정을 실습 자료로 두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먼저 각자 한 번씩 해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설명을 동영상 강의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